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 중 최고의 커리어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리안 MMA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정찬성 선수는 본인이 직접 코리안 좀비 MMA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배 선수들을 지도하고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좀비 트립에 출연한 저승문호, 박문호 선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저도 코리안 좀비 MMA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체육관에 엄청난 괴물 같은 파이터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염 없는 사진 오랜만에 보니까 괜히 내가 더 어색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거리 조절과 타격의 정확도가 너무 깔끔하여 말 그대로 저격수 같다고 하여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국내 격투기 단체인 WGFC와 AFC 웰터급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격투 센스 그리고 격투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무대에서 한국 격투기를 알리고 지금은 국내 단체들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조만간 UFC에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스나이퍼 김한슬 선수의 파란만장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선수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저는 차도레입니다. 코리안 MMA 만세! 격투기 강대국 가자! 네, 저희 차도르 팀 작가와의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해준 김한슬 챔피언과 영상 사용을 허락해준 WGFC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990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파이터 김한슬 선수, 키 187cm를 자랑하고 77kg급인 웰터급에서 싸우는 그의 피지컬은 정말 말 그대로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2010년에 격투기에 입문하였으며 말 그대로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격투기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첫 시합에 출전했는데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왼손잡이 사우스포의 이점을 잘 살리며 남다른 격투 센스를 보이고 아마추어 전적 4승 1패를 기록합니다. 격투기 좋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추어가 KO를 따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김한슬 선수는 아름다운 카운터 타이밍을 보이며 아마추어 때부터 그림 같은 KO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자마자 격투기 팬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프로 무대로 데뷔한 김한슬 선수. 그는 프로 선수 데뷔 전과 두 번째 경기를 모두 1라운드 초반 KO를 내면서 국내에서 엄청난 호응과 기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코너에 몰린 상대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에 완벽한 카운터 한방! 그대로 뻗어버리면서 1라운드 KO! 스나이퍼라는 닉네임이 정말 딱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그는 2승 0패라는 전적을 안고 멕시코 MMA 토너먼트에 출전합니다. 16강 토너먼트에 출전하기 위해 멕시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16강에서 9승 4패의 전적을 가진 브라질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 판정승, 8강에서는 3승 1패 미국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4강전에선 23승 21패의 베테랑 멕시코 파이터를 만나는데요. 솔직히 말이 23승 21패이지 실드가 아니라 경력 차이만 봐도 이제 막 데뷔한 김한슬 선수에겐 솔직히 조금 버거운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역시 경력은 못 속이네요. 아쉽게도 2라운드 TKO 패를 하며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성적만 봐도 우리나라 신인 선수치고 굉장히 잘한 것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토너먼트 대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자랑했고 김한슬 선수는 발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4강에 출전했고, 신인의 김한슬 선수는 이런 심각한 핸디캡을 안고 44전에 베테랑과 싸운 것입니다. 살짝 솔직히 무리를 한 거죠. 하지만 그의 해외 성적과 경기 내용은 국내 격투기 관계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국내 한 격투 매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습니다.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진행한 사전 인터뷰 도중 김한슬 선수는 이 경기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23승 21패 선수 등 전적도 높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토너먼트에 올랐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너무 어렵고 정말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정신력으로 싸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진짜 한국인의 투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멕시코 토너먼트 이후 한국 무대로 복귀한 김한슬. 그는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바로 국내 단체 메인카드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구기 종목으로 치면 신인이 인정받고 바로 주전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첫 국내 복귀전에서 1라운드 만에 KO를 당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칼을 갈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지만 판정 패배를 당하며 충격적인 연패 행진을 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타일의 변화를 줘가며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2014년에 치른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다시 연승가도에 성공합니다. 역시 스포츠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파이팅 스타일과 선수 자체의 매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김한슬 선수는 플레이보이라는 국제적인 대기업의 스폰을 받게 되죠. 그렇게 연승 행진과 대기업 스폰의 힘을 얻은 김한슬 선수는 PXC라는 단체에서 타이틀 경기 오퍼를 받게 되고 그는 PXC 웰터급 벨트를 쟁취하기 위해 괌으로 날아갑니다. 상대는 당시 PXC 웰터급 챔피언 6승 1패 제바스티안 카데스탐. 참고로 카데스탐 선수는 아시아권 단체에서 이름을 날려온 스웨덴 파이터이며 이때 당시에도 강자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1FC 챔피언에도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아무튼 경기 보시겠습니다. 1라운드 동안 우세한 타격으로 포인트 싸움에 앞서나 싶었지만 2라운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TKO 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싸우려는 투지를 보고 현장 관객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김한슬 선수는 이 패배를 경험하고 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필리핀에서 열린 PXC 대회에서 일본 레슬러 요네다 나오를 상대로 아름다운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기고 UFC 출신이자 전 판크라스 챔피언 사토 타케노리를 상대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3연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당시 아시아권 최강자로 평가받았던 18승 3패 프랭크 카마초와 경기를 펼칩니다. 과연 각성 상태인 김한슬 선수는 이런 베테랑을 상대로 4연승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PXC 대회는 괌, 다시 말해 상대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졌지만 김한슬 선수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1라운드 KO 업셋을 일으키며 4연승을 달리게 되면서 차기 UFC 진출의 기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운동과는 상관없는 행정상의 문제로 결국 UFC 진출은 무산되고 대신 그에게 쓰디쓴 TKO 패배를 안겨준 제바스티안 카테스탐과 리벤지 매치가 다시 잡혀 PXC 타이틀에 재도전할 기회가 오지만 대회 직전 필리핀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대회 자체가 취소되고 맙니다. 4연승 달리면서 UFC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PXC 타이틀 도전권까지 따냈는데 자신의 의지와 실력과는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모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1년 반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한 김한슬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데요. 바로 레바논 출신의 더 킬러 모하메드 고라비 선수와 붙게 된 것이죠. 김한슬 선수는 타격 베이스 파이터 모하메드 고라비 선수를 타격으로 찍어 누르며 2라운드 KO승을 만들고 5연승을 달립니다. 1년 반의 공백을 깨며 KO승을 장식하고 다시 이렇게 커리어가 시작되나 했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 경기 직후 무릎 부상을 당하며 또다시 2년 가까이 공백기가 생기고 맙니다. 운동선수로서 한참 경험 쌓고 성장할 타이밍인데 자의도 아니라 타의로 인해 공백기가 계속 생기니 팬으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이 부상 이후 김한슬 선수는 코리안 좀비 MMA로 팀을 옮기고 그는 또다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국내 무대 WGFC에서 2년 만에 복귀전을 치른 김한슬 선수, 상대는 바로 일본 워독 챔피언 마코토 마에다 선수였습니다. 김한슬 선수는 워독 챔피언을 상대로 월등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1라운드 강력한 어퍼컷이 제대로 들어가죠.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심판의 중재가 없자 끝까지 따라가며 피니쉬까지.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성공적으로 부상 복귀전을 치른 김한슬 선수는 다음 경기로 WGFC 웰터급 초대 챔피언 도전권을 따내고 일본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전을 치를 계획이 생기지만
경기 직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대본 읽으면서 괜히 그때 생각이 또 나서 다시 혈압이 오르네요. 아무튼 그렇게 또다시 1년 동안 경기를 갖지 못하고 2020년 11월에 WGFC 그 5번째 대회에서 진태호 선수와 경기를 갖지만 판정패를 당하며 6연승을 기록하고 있던 그의 연승 행진은 깨지고 맙니다. 사전 인터뷰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때 김한슬 선수는 거듭되는 악재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 우울증이 생겨버렸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술을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김한슬 선수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아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며 7개월 뒤 WGFC 7번째 대회에서 임용주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둡니다. 진짜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이자 격투계를 뜨겁게 달군 바로 그 경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격투기 단체들을 대라고 하면 꼭 거론되는 WGFC와 AFC, 이 두 단체가 교류를 하게 되면서 김한슬 선수에게 재미있는 오퍼가 오게 됩니다. 바로 김노현 선수의 제자이자 저승문호, 박문호 선수를 KO시킨 경기가 100만 뷰를 넘기며 떡상한 AFC 챔피언 고석현 선수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냥 붙는 것도 아니고 이 경기를 이긴 선수는 WGFC와 AFC 두 국내 단체의 통합 챔피언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국내 격투계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 단체의 자존심이 달린 경기였고 당시 고석현 선수는 6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그동안 경기도 계속 꾸준히 뛰고 있었고 언제 UFC의 부름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던 만큼 대다수가 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한슬 선수가 1라운드 만에 KO승을 거두며 두 단체의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언더독으로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긴 것도 놀랍지만 월드 삼보 챔피언 고석현 선수를 KO시키다니 대한민국 격투계는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뭔가 그의 스승 정찬성 선수처럼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준 김한슬 선수, 그는 이렇게 두 단체의 벨트를 거머쥐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저희 차도로 채널의 작가 중 한 명이 코리안 좀비 MMA에서 김한슬 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고 그의 코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와 주먹을 여러 번 맞대어본 작가의 말에 따르면 김한슬 선수는 빈틈도 없고 거리 조절이 너무 뛰어나서 별명 스나이퍼처럼 자신은 타격을 입지 않고 멀리서 정교한 공격을 퍼붓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카메라가 담는 장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같이 주먹을 맞대어 보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저 차도르와 김한슬 선수와 같이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저희 차도르 채널의 막내 작가입니다. 저희 막내 작가도 경기를 종종 뛰고 있는데 김한슬 선수에게 배운 기술들을 케이지 위에서 보여준다고 하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단체들 WGFC 그리고 AFC 통합 웰터급 챔피언 스나이퍼 김한슬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은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